안녕하세요. 수학하는 타주쌤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3월달 고3 이과 가형시험지 한번 풀이를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이 풀이를 쭉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쭉 푼 거거든요. 물론 좀 더 내가 첨삭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넘겨볼까요? 자, 4월 24일 본 시험지고요. 1번부터 쭉 넘어가시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5번 일반적인 일반항 구하는 문제인데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초항이 중요해요. 초항이. 그죠? 첫 번째 항이 맞고 안 맞고가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0보다 큰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AN 구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도 기본 계산이죠. 18 나와 있으니까. 단 조심할 건 항상 이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사소한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계산하면 1, 2, 7, 8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7번. 7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니까 맨 앞에 단위가 1일 때와 2일 때를 쪼개서 풀면 되겠죠? 1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4에 3승 하시면 되는 거고, 맨 앞에 2가 등장하시면 무조건 세 번짜리 0이 와야 되겠죠. 4에 제곱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본적인 극한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면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나올 거니까 해서 이렇게 등장하나요? 마이너스 1 보이시죠? 그 다음에 1로 가는 우극한이면은 합성함수입니다. 조심해야죠. 합성함수 계산할 때는 두 번 가야 되니까 1로 갈 때 오른쪽 그러시면 마이너스 1로 가는 아래에서 가니까, 그죠? 아래에서 진행하니까 좌극한 될 거고, 그럼 좌극한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계산하시면 2가 나오십니다. 그죠?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겠죠, 이제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9번. 이 문제는 점화식 형태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진 꼴이 아니라서 쭉 집어넣으시면서 규칙 잡아야 되는 문제 같아요, 지금. 이거 쭉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쭉 진행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나올 것 같고. 17 나오더라고, 그죠? 10번.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아마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할 때 a 값을 먼저 구해내야 되겠죠.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 0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적분하려다 보면 a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좌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해서 2배 하시면 별 무리 없이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11번.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니까 총 나열한 것 중에서 흰 공은 서로 붙으면 안 되니까 전체 나열한 경우의 수에서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흰 공끼리 붙었으니까 흰 공을 하나 취급하시고 계산해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3점이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2번. F라는 그래프가 지금 1에 대해서 좌우로 끊겼는데 함수가 달라요. 지금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F와 G를 곱해서 실수 연속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1이 아닌 구간이라면 얘도 연속이고 G도 당연히 연속일 테니까 곱하면 연속일 거고요. 1보다 오른쪽 파트도 당연히 연속이고 얘도 곱하면 연속일 테니까 당연히 연속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1에서 연속임을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가야 돼. 이쪽에서 우극한이 가면 3분의 1로 가고 이쪽 좌극한을 가시면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진행을 해서 이게 지금 x-1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커버가 안 돼요. 어차피 0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이 곱하면서 두 개가 fg가. 그러니까 이 g라는 값이 x-1을 무조건 두 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여기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서 하나를 지우고 또 하나 0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x-1이 무조건 두 개가 있으셔서, 여기 보시면 3차 그래프고요, g가. 그 다음 최우측에서 2니까 2 맞춰서 상수값 확인하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봤죠? 개수 비교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가 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심합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3번. 뭐 이 문제야 그냥 3점 마지막 문제긴 한데 그냥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같은 데 보시면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A3, A7, A5 곱하면 이게 등비중앙이 성립하잖아요. A3 곱하기 A7 그러면 요 값이 A5 제곱 나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5가 A5의 3승값이세요. 그럼 A5는 5라고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A4 대신에 셈이 공비를 R이라고 가정을 주고 R분의 5 A8 대신에 5 곱하기 R 3승 A6를 5R 이렇게 해서 결국 R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A9 값 구하는 게 문제니까 A5 값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R을 4번만 곱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기본 산수 문제인데 약간 요거 하나? 그죠? 자, 이제 4점 가봅시다. 4점. 4점 가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그래프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절대값 그래프니까 양쪽 대칭이 나와야 되고 그래프가 지금. 그 다음에 로그짜리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 만나는 점을 A, B라고 주고. 그 다음에 A, B의 수직인 직선이고 A를 지나간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잡아서 넓이 구해라.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넓이 계산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판단이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교점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여기 그 선생님이 계산해 놨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떨어지니까 여기 보시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3인 거고 맞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뭐 로그 3의 2 1 더하기 로그 3의 2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 값이 지금 보시면 4분의 1 나오세요. AB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처음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쓴 겁니다. 문제풀이를. 정리하면 좀 복잡은 한데 어차피 우리는 Y좌표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을 결국 하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선생님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전체 사각형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고 너무 틀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한 상태에서 요 나머지 넓이를 뺐어요. 이런 데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라 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 2분의 1이고 얘가 4잖아요. 4 그렇죠? 얘가 4죠? 밑변의 길이가. 여기 밑변의 길이가 4가 나와야 돼, 여기. 요만큼 가시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3이고 얘가 하니까 4하고 5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죠?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셔야 되니까. 요만큼이. 맞나요? 그럼 7 되겠네, 7.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1, 3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요 값이 아까 다시 한번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잘못 봤네요. 이만큼이 4죠? 4?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이만큼 잡으시면 여기가 1 플러스 로그 3의 2고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니까 이게 5 나오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넓이를 직사각형을 쭉 구해서 여기에 세 개를 뺀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를 빼는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전체 사각형 넓이 구해서 선생님이 요거 뺐어요. 지금 계산을 뭐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5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고 A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 오른쪽부터 다시 마이너스예요. 그럼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죠? 얘가.
그래서 왼쪽으로 간 겁니다. 왼쪽으로. 어디까지? 여기 있는 A까지. 그죠? 다시 A로부터 B까지는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고 플러스 방향이니까 B에서 C까지는 마이너스 방향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방향 바꿀 때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세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인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0부터 B까지 속도 그래프, 0부터 B까지 속도 그래프를 적분하시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값인데 결국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값에 마이너스 값 붙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요만큼 넓이가 같대더라. 그 말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란 자리 B인 순간에 좌표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걸 여기 보고 이제 커버하셔야지 우리가. 그 상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지금 A로부터. 그럼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총 5가 나옵니다. 5. 그죠?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리면서 상상을 하세요. 그냥 대충 풀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계산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점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그 다음 16번. 자, fx 그래프가 다음 같은 뭐 함수가 있는데 이거 딱 보시면 이거 흔해 빠진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0부터 1까지. 그죠? 우리 여기 보시면 0부터 1까지. 요 파트.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0부터 1까지인가 f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값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놓고 풀자가 가장 기본 풀이법이잖아요, 우리가. 맞죠? 선생님이 k는 0부터 1까지 k라고 놓고 그리고 문제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놓으시면 f of x가 x3승-4kx가 돼서 이 값을 집어넣는 거에 f1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k값 범위 하나 잡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잘 묶이시죠, 여기? 그러면 그래프가 4k 값이 지금 0과 4 사이니까 이게 양수값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1이 안 돼요. 그쵸? 그럼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0 되는 값이 2 루트 k 마이너스 2 루트 k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k라고 놓고 정말 집어넣어서 절대값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부터 이만큼까지 갈 거잖아요. 0부터 2 루트 k까지는 음수 파트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하시고 2 루트 k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셔서 이거는 그냥 계산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별 방법 없이.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k는 8분의 1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4분의 1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f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흔히 많이 나왔던 그동안. 자, 17번. 자, 17번. A는 0과 6 사이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럼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걸 가정이 가능하겠네. 그죠? 여기가 A가 6이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여기 원점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곱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 생기겠죠? 0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선 하나 생기겠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값이세요. 그러니까 곱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결국 문제 진행은 여기 기울기. 그렇죠? 이쪽에 대한 기울기 값이 가장 작아지면 얘는 음수니까요. 가장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에 그 곱은 최소가 될 거다라는 논리가 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t, ft라고 놓고 우리가 잘 아는 접선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미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어차피 접선의 식이 0,0을 지나가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서 ft''을 이렇게 아예 나눠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ft를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얘가 2차잖아요. 그럼 이 2차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의 한 중앙에서 최소값 나올 테니까 2분의 a 플러스 6일 때 최소값 나오더라 해서 그걸 미분값에 정말 넣으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 좀 계산이 좀 다분히 좀 많았던 것 같아. 이과 시험지에.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서 정말 g를 구했고요. g라는 값은 선생님이 곱한 걸 쓴 겁니다. 처음에 있던 6A랑 이 값이랑. 그래서 얘가 3차 그래프가 나와서 이 3차 그래프가 최소값일 때 2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은 이번에 이과 시험지의 시험 범위가 사실 수투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수투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에 지금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m의 n제곱근. 그죠? m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이 값을 가리킵니다. 이 값. 그러니까 x에 n승을 시켜서 m이 나오게 존재하는 x값, 실수 x값을 찾는 거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럼 그래프 꼴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x제곱과 생긴 짝수 그래프랑 x3승과 비슷하게 생긴 홀수 그래프랑.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m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는 지금 n의 값에 관계없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값에 여기 그죠? 그래서 m이 0보다 큰 상황은 이 값이 실수인 건 존재하니까 10개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돼요. m이 양수를 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진행꼴이 컨비네이션 지금 정수값이라고 주어졌죠 지금. 그래서 m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구한 것 같고 이렇게 m이 음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음수가 되면 이 상황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생기잖아요. 쉽게 그래프가 m값이.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존재하고 짝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짝수 곁은 2차 그래프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요게 이제 2차식의 그래프일 거고 짝수 그래프. 그 다음에 홀수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홀수 파트가 되시면 홀수란다. 그쵸? n이 홀수 파트가 되시면 근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n이 짝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음수인 경우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m이 음수인 경우를 따졌을 때 n은 홀수값만 가능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홀수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쭉 시작하시면 n이 얼마일 때 2, 그죠? 3일 때 2, 얘가 3이면 2, 두 가지, 얘가 5이면 4가지, 7이면 6가지, 그 다음에 9이면 8가지 해서 쭉 더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해력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원에 내접한 삼각형 ABC가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이미 알려줬고요. 예각삼각형이 있고 그래서 넓이값이 S1, S2의 넓이값이 지금 보니까 3S1 이퀄 4S2 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2루트5가 주어져 있죠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확인할 게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 루트 10이시면 여기 보이죠? 반지름. 그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그러면 여기가 2루트오면 이게 딱 수직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처음에 체크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각을 알파라고 썼어. 알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값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정말 넓이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진행 있잖아요. 여기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고치면 마이너스 5는 앞에 개수값인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바뀌십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탄젠트 값이 딱 떨어져요. 그쵸? 근데 분명히 이제 탄젠트가 마이너스 나온 걸로 봐서 이건 둔각이겠죠. 선생님이 이게 하나 그려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코사인 제의 법칙 이걸 써서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20번. 20번이 문제의 의도는 뭐 그렇게 복잡한 의도가 아닌데 산수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어떤 직선이 여기 A, B, O라고 하는 삼각형을 딱 2등분해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2등분 넓이를 2등분하게끔 지나가는 직선에 여기 y절편을 f업t라고 하자라고 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직선이 이 L이라는 직선이 여기 마이너스 1,1 여기 사각형이 딱 한 가운데죠.
이 점을 지나가시면 무조건 요 사각형 이등분 되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쌤이 식을 아예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놓고. 그러다 보면 y절편, 여기 y절편, 요 y절편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f of t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f of t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여기 f of t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t로 이루어진 함수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 1 플러스 m이라고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목적은 m하고 t의 관계식을 구해서 이 m을 지우는 겁니다. 그럼 t로 이루어진 식을 끄집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넓이를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첫 번째 뭐 했냐면 여기를 k라고 잡았어요. 여기 x좌표를. 왜냐면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이만큼,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요만큼은 구하는 건 1도 아닙니다. 2에서 1 플러스 m을 빼시면 되니까 1 마이너스 m 떨어져요. 여기는 금방 나오고 여기다 k를 곱해서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래더라 라고 푸시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 전체 넓이는 t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t가 된다라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결국 이 직선도 구하긴 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미 여기 직선의 방식을 여기다 이렇게 구해놨고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 넓이가 2분의 t다. 그래서 k 값을 구해냈어요. 그럼 그 k 값을 여기 함수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정말 계산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좋은데 이게 계산을 딱 해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근의 공식을 결국 썼어요.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결국 고3한테 근의 공식 쓰게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근데 다른 방법이 좀 안 보이더라고 쌤은.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정말 리미트 붙여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f of t가 m 플러스 1 값을 가리키는 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1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건 복잡하지 않은데 조금 산수가,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했는데 산수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1번. 자, 21번 보니까 문제를 딱 읽어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마이너스 47이 나왔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첫 번째 F가 주어진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 것 같아서 그래프 모양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근데 이 G라는 값이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줬어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줘서 마이너스 47? 이거 딱 봐도 숫자값 맞춰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금 보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가 되고 0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자 우선은 뭐 상황을 좀 보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그래프는 이 f라는 그래프와 g라는 그래프에 크지 않은 값,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얘기네. 그죠? 아래에 있거나 같거나 그 그래프를 골라내서 h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기억번 보시면 m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뭐 넣어보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g라는 그래프가 뭐 복잡하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실 테니까 이거야. 근데 이제 h 값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넣어본 겁니다. 여기다가 f에다 2분의 1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g에다 다시 한번 2분의 1 한번 넣어보고 했더니 작은 값이 h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더 작으니까 기억번은 문제가 없어요. 자, 니은번 가보는데 니은번 m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아까는 이제 그래프랑 이제 비슷한 형태예요. 지금 기억번하고 이 그래프. 그런데 h가 미분이 하지 않은 점은 몇 개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했냐면 m이 마이너스 1이시면 요 직선의 기울기 G, 여기 보이죠? 여기 얘가 양수값이세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대충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 47이면 그럼 이쪽에 교점이 하나 생길 거라고. 반드시 보이시죠? 여기 반드시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미분이 안 되세요.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점을 기점으로 왼쪽 거는 3차 그래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쪽은 얘가 따라오니까 여기서 미분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되려면 결국에 접해야 되는데, 그래야 두 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미 교점을 구해봤어요.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랑 f라는 그래프랑 교점을 정말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1에서 중근 생겨요. 여기 보시면. 그럼 1에서 중근이라는 얘기, 그쵸? 선생님 여기 뭐 잘못 써놨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를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미안. 1이 맞습니다.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이 중근 나온다는 얘기는 접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미분 다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두 군데서 미분이 안 됐어요. 그럼 니은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디귿번 이제 포인트인데 디귿번 보시면은 H라는 그래프와 지금 H라는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이려면 M은 가장 큰 M값이 얼마냐, 단 M은 양수다, 뭐 이런 문제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fx 프라임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보고요. 아까 M이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이 음수입니다. 기울기가. 그리고 이쪽이 양수일 거고, 이제 음수일 거고 이쪽도. 그래서 지금 직선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죠, 여기? M이 양수니까, 그죠? 선생님 여기 계산을 실수를 좀 몇 개 했네요. 아무튼 M이 양수가 돼서 지금 이쪽 그래프 선생님 여기를 하나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여기. 미안.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렸을 때 어차피 생기는 여기 교점 미분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다 돼야 돼요. 왜? 여기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는 미분이 안 돼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럼 여기는 다 미분이 다 돼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그랬는데 M이 양수인 거고 그 다음에 M 4승 플러스 3 맞죠? 그래서 이 점을 T, FT로 잡았으면 여기 그럼 여기 무조건 여기서 접할 때 가장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지금.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분값, 함수값 여기 접해야 되니까 함수값하고 직선에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고 t값을 그 다음 미분값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지금. 좀 복잡해요. 사실은 산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47도 여기 다 지워지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M은 6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산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좀 그래요. 그렇지만 우선은 뭐 수투 문제니까 그냥 이런 거 한번 쭉 풀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그래프 좀 잘못 그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미안. 자, 그 다음 24번 뭐 이런 거 자꾸 계산이니까 넘어갔고요. 25번 푸실 때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25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요대로 그쵸? 요거 그대로 씁니다. AN이 뭔지 BN이 뭔지 예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무조건 갖다 쓰세요. 여기처럼. 그 다음에 n분의 bn도 갖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가 3으로 간다고 그랬고 얘는 5로 간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값이 n분의 bn 값을 아는 거지 bn 값은 몰라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5로 가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2분의 1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26번 26번은 좀 간단했죠. 좌표 평면에서 일서면 전 P가 있어서 그림 보면서 같이 갈까요?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치고 그냥 예측한 겁니다. P를 y x에 대칭 이동하시고 Q 그 다음에 다시 원점 대칭해서 만들어진 점을 여기 선생님이 해놨죠.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개의 동경을 이만큼은 알파, 여기를 베타, 이만큼을 감마라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감마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집어넣고 정리를 쭉 하시면 다음같이 쭉 정리가 돼서 이렇게 사인 알파가 3분의 2라고 그랬는데 우선 알파와 베타의 중간은 무조건 이만큼 나와요. 중점 4분의 8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8가 될 거고 감마는 베타로부터 2분의 파이 더 가시면 돼요. 파이만큼 180도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식을 써 알파로 고쳤어요. 알파가 줘졌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뭐 별다름 없이
뭐 큰 문제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7번. 27번이 생각보다 좀 쉬웠죠. 지금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해서 9가지 색깔을 가지고서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만 칠할 수가 있고,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과 파란색이 칠해진 부분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지금 색칠하는 경우인데 지금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빨간색을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에다 칠할 때와 2번에다 칠할 때만 나누시면 돼요. 1번 칠한다. 그러면 파란색은 여기 세 군데를 못 칠해요. 그럼 파란색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돌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7팩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하자. 그럼 여기를 못 칠해요. 이만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요만큼을 못 칠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칠하는 방법 3가지, 나머지 7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자, 28번. 28번 문제는 그냥 기본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신에 이제 여러분한테 좀 A라고 하는 값을 분모에 집어넣으면서 주기를 바꿔놓고 나서 조금 복잡하게 계산을 준 것 같은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A가 0과 7분의 4에 대한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아직 B를 안 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의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되거든요, 여기. 그죠? 보이시죠, 여기? A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래서 대충 그려서 보는데 범위를 좀 확인을 좀 했어요. A가 0과 7 사이니까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이런 느낌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2분의 7파이가 좀 왼쪽에 요만큼이 좀 있고요. 요만큼 얘는 왼쪽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B를 빼기 위해서 이게 위에서 아래 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식이 등장하시는데, 이게 사인 그래프가, 이제 여러분 이제 삼각방정식이라서 이 파트가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사인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2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기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사인 값하고 지금 부호가 다르려면, 여기 파트, 여기, 대충, 아이고. 여기의 높이와 이쪽의 높이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뺀 값이 2파이 나오든지, 이만큼 파이 나오시면 돼요, 파이. 선생님이 하나 잘못 쓴 것 같아요. A를 또 빼먹었습니다. 그죠? 맞네요. 이 차이가 2파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전체를 본 거니까, 이만큼 전체를. 그럼 전체에 대한 주기가 2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얘랑 더해서 2파이가 되든지, 또는 이쪽에 있을 때 얘랑 여기랑 여기 있으면 빼서 파이가 될 때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삼각방정식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풀이법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넣어보면 한 번은 루트 2, 한 번은 1 나오는데, 문제 맨 처음 보시면 B가 유리수란 말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계산하시면 B가 1 나와야 되고 여기가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계산 문제예요, 지금. 2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9번은 그냥 약간의 여러분들 트릭을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n 플러스 5가 있고 n 플러스 4가 있어서 이게 좀 안 맞게 줬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얘랑 이제 안 맞아요. 대신 얘가 좀 더 높습니다, 지금. 1만큼은 무조건. 근데 그 안쪽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내부야, 내부. 그러니까 선상에 포함되는 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보다 약간 더 작아요. 좀 더 이게 급하게 올라간다고. 그럼 실제로 여기는 맨 앞에 하나만 넣을 수 있고 쭉 넣었을 때 아마 여기가 n-3일 거예요, 여기. 그래야 여기 2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쭉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서 맨 밑에 칸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 칸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좌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늘어요, 하나씩 어차피. 그러니까 요거 약간 트릭입니다, 트릭. 그래서 an 값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한번 입히시면 계산하시면 답은 164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29번은 할만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치고. 자, 수요일이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잘 좀 준비 좀 하셔야 돼요. 자, 30번.
이 문제를 보시면 좀 자주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3차가 F가 있는데 최고차 계속 사람이라. 근데 G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요, 지금. T부터 X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X 범위를 얘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상수,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라는 점에서 미분하면 0 나온다. 그 다음에 G of A에서 G of X에서 G of A를 뺐다는 얘기는 G of A, A가 되는 점만큼 끌어내렸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고요. 아니면 A가 되는 라인만큼 접었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란 얘기는 이 G가 4차일 거잖아요. 분미 적분하면. 그럼 그래프 꼴이 이런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예전에 가장 흔하게 나왔던 시험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접해가지고 이쪽 미분값 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서 뒤집어서 엎어도 접어 찍어도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꼴은 3중근 나와요. 3중근.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만 미분이 안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래프가 뒤집혀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 꼴을 지금 아직은 몰라서 두 개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건, 여기 보시면 h of t라는 함수를 어떻게 줬냐면 g of a일 때 값이라 줬어요. a. 그럼 g of a라고 하는 건 x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a를 상수 취급해야 되고. 그럼 t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선생님이 이게 맞춰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선생님도.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계산을 먼저 정리 좀 하죠. 여기 보시면 h가 3.0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f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접해야 되고 찍어서 올라가고 여기서 접해야 되고. 근데 이제 a 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a가 진행이 되면 아까 a란 점에서 미분값이 0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f가 그 말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럼 a는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두 가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a를 아직 정확히 확인할 방법. 선생님도 여기다 a를 쓰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 a가 있는데 선생님 딴 걸 쓸걸. 응? 맞네요. 맞네요. a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근 나와야 되고 여기가 무조건 2고요. 자, 근데 이제 계산해 보면 이럴 때는 a가 2보다 작을 때고 이럴 때는 a가 2보다 클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보시면 h가 2일 때 최대값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7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h3 값 0이다. 그러면 3을 집어넣을 때 만약에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3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0 나온다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에서 최대값이 27이 나오니까 요만큼 27인 겁니다. 지금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2가 있으면 3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0 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3이 2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그래프인가 보다.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구나. 이게 이렇게 확인이 먼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요 넓이가 27 나오셔야 돼요. F를 적분하면. 그런데 실제 다른 방법 없어서 정말 적분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4차까지 나와요. 산수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계산을 해야 돼요. 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1 떨어져요. 3분의 19는 아까 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 나온 F를 집어넣어서 정말 여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선생님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과 시험지는 좀 수투 문제 쪽 계산이 하여튼 요즘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다 미분적분 쪽이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너무 계산 파트가 너무 많았다. 이 30번 같은 이런 그래프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던 그래프 옛날에.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시면서 어쨌든 이과생들은 이 수투 파트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시니까 그냥 이번 쭉 한번 푼 걸로 정리 한번 끝내시고 다음에 이제 미적분 등장할 때 우리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again.